토지 확대 지정 이후에 거래가 0건이라는 게 좀 납득이 좀 되지는. 왜 파냐 이거죠? 강남 싫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데가 센트럴시티입니다.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방 투자자면 야 이게 우대인가, 2대 때릴까 1대 때린다고 하는데 1대 얻어맞는 게 이게 우대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오늘요 정말 힘들게 섭외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삼선 출연, 최다 출연을 하신 우리 윤지혜 부동산 알리리사 리서치 랩장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확대 지정 이후에 입주권, 분양권 거래가 0건이라는 게 좀 납득이 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제가 현장에 모니터링 해보면 신고가 나오고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왜 0건인지 어떤 상황인가요? 0건이다라는 건 입주할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입주할 그러니까 물량이 입주권 많지 거래할 수 있는 총량이 적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파냐 이거죠. 왜 그간에 이제 강남에서 신축으로 입주한 단지들의 면면을 보시면 네. 입주와 동시에 프리미엄이 몇억 원이 붙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보죠. 예. 근데 물론 입주권도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팔 수도 있죠. 팔 수 있죠. 팔 수 있으나 과연 그게 최고가냐? 프리미엄의 최고가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물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뭐 대출 규제, 뭐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장벽을 세우면 한국인의 특성상 그 장벽을 빨리 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장벽 안으로 우리가 이제 맞아요. 거인들이 쳐들어오는 N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격의 거인인가? 그러면 그 안이 가장 안전한 게 되죠. 네. 그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려는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쉽게 안 팝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팔아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니까 어차피 올라가니까. 거래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가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강남에 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은데 우리 윤지혜 랩장님이 강남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파시겠습니까? 준공하고 팔겠습니다. 준공하고? 예. 준공하고라도 팔까요? 예, 저는 복잡한 데를 싫어해서 아 진짜로? 강남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입주권 상태에서는 팔지 않겠다. 예, 준공을 해야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볼수 양도세 있기 고려하지 때문에. 않고? 예. 그냥 양도세 내더라도? 예. 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강남 키즈입니다. 아 진짜? 강남에서 초중고를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복잡한 동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질려버렸구나. 엄마의 등살에 공부에 질려서 이제 강남이 싫어지셨구나. 강남 싫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데가 센트럴시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권 거래는 끊겼는데 토지 확대 지정 이후에 신고가는 계속 나오네요. 뭐 강남, 용산, 최근에 성동구도 또 신고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들 지역들은.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본 게 우리 압구정도 65평인가요? 뭐 100m 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들 지역은 왜 이래요? 천장이 뚫린 건가요? 우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시장에서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 대선 후보들도 예, 그러고 예. 있죠. 근데 그러면 서울 중심권역에 100층짜리 건물을 많이 지으면 과연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될까와 같은 얘기입니다. 될까요? 예,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되지. 예. 수요가 쏠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분산을 하지 않고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네. 마천루로 지어도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 지금 쏠려 있는 자금도 쏠려 있고 소득도 쏠려 있고 네. 거기에 세금도 똘똘한 집 한 채를 유도하고 대출도 한 채 이상 살려 그러면 이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국에 혹은 해외까지 포함한 자금력 있는 수요는 이쪽에 온통 쏠려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수요가 분산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기 좋은 얘기로 그러면
강남의 집값을 소득으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오직 자산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1년에 1억씩 모아도 100년이잖아요. 그게 1년에 1억을 모을 수도 없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가장 많이 낀 지역은 어디냐? 강남 3구가 맞다.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소득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가장 많이 거품이 꼈으니까 가격이 빠질 거다라는 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 거품이 가장 많이 낍니다. 역설적이네. 투자 가치가 높은데 거품이 많이 낀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랩장님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돼요. 예.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우리 아들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대통령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 없다. 아빠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 활동을 하려면 이제 그 입장이 돼봐서 정책을 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네. 그 관점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지방 쪽에 대한 우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일단 세제적인 우대, 세제 그리고 대출적인 우대, 세제 대출 그리고 금리적인 우대가 금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그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들이 일자리의 문제가 귀결이 되는데 당장에 이렇게 초양극화된 부분 해소는 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은 단기간에는 그렇죠.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대책입니다. 그렇죠, 쏠리지 그렇죠. 않게 만드는 건 세금, 대출, 금리와 연계돼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 쪽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설명은 합니다만 실제 별로 정책으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던데? 왜냐하면 부자 감세 이슈에 이제 프레임에 갇히면 저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일자리 뭐 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세제 대출 금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촬영하는 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3단계를 서울 수도권에서는 적용하고 1.5% 지방은 네. 유예. 유예도 안 하는 건 아니고 0.75% 그렇죠. 적용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유예를 했으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가 지방 투자자면 야 이게 우대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2대 때릴까 1대 때린다고 하는데 1대 얻어맞는 게 이게 우대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들거든요. 저는 지방의 거래가 좀 늘어날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상이 바뀌는 건 없는 거죠. 똑같은 저쪽을 강화한 것뿐인 거죠. 서울을 강화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의 이 문제는 인구 유출도 문제인데 그렇죠. 외부 수요가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있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누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는 어디서 오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렇죠. 애초에 그 뭐 평택 쪽에 내 집 마련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출이 안 나오면 천안으로 이동할 여지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네. 그렇죠. 근데 애초에 내가 수요가 수원이야. 대출이 안 나오니까 천안까지 간다? 안 갑니다. 차라리 면적을 줄이든지 그렇습니다. 좀 더 오래된 아파트로 가든지 뭐 그렇게 전세로 됩니다. 가든지 다른 방법을 그 찾지. 안에서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이든 대출이든 명확하게 그쪽 지역으로 넘어갈 만한 유인이 없다면 굳이 교통비를 유발하면서까지 이쪽에 출퇴근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주거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부동산 DSR 3단계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부채는 관리가 될까요? 스트레스 DSR 3단계 하면? 가계부채는 이미 그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더 규제하고 늘어나려고 그러면 더 규제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가장 타격받는 부분들은 서민 실수요자 혹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특정 대출 우리가 정책 모기지라고 하는 보금자리론에선 우대를 안 하면 이분들은 내 집 마련이 유원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금융의 역할은 아닌 거죠.
네. 어렵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는 문제인데 현재 이미 부동산 쪽에 투자적인 수요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실수요를 빙자한 자금력 높은 수요가 저 강남권에 들어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강남, 뭐 3구, 용산구, 마용성 오르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동대문구, 성북구 뭐 이런 지역들도 요즘 거래가 좀 활발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마포, 강동은 뭐 계속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데 안 잡히네요. 토호제 부작용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토호제가 핀셋 규제일 때는 주변에 풍선 효과가 있었죠. 핀셋일 때. 네. 뭐 청담동이 뭐 그러면 논현동으로 간다든지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풍선 효과. 근데 광역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네. 아파트 다. 그러면 풍선 효과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효과인가요? 그 풍선 효과라고 하려면 네. 풍선 효과의 정의는 찍어 누른 수요가 딴 데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남에 대한 수요는 강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체제가 쉽지가 않아요. 없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마포 가서 내지 마라 하는 게 풍선 효과인가요? 아, 그거 네.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마용성이라고 용산은 좀 별도긴 합니다만 네네. 마포 성동에 대한 수요는 원래 그 지역에 관심 있던 수요가 서두른다가 좀 더 맞는 편이에요. 아,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규제가 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권역에서 우리가 최근에 분양했던 그 서울원 아이파크. 뭐 다 아는 아파트인데요. 뭐 예. 서울은 아이파크죠. 그러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완판됐어요? 완판됐잖아요. 물론 이제 대형 평형에서는 선호도가 잠깐 낮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강북권역에서의 신축도 이제는 분양가가 평당 5천 이상의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요자 심리상에서는 이미 신축인 것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 겁니다. 서울은 아이파크가 얼마 전이잖아요. 2024년 11월이었나요? 아마 추운 날씨 제가 임장 갔을 때 눈이 왔나? 뭐 이런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추웠는데? 아무튼 춥지 추웠어요. 않았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땐 추웠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도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전용 84가 14억 정도 나와서 그때 다들 와 고분양가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었나? 라고 하는 게 은평구에 대조 1구요. 히스테이트 메디알레가 4,700? 예. 분양가가 4,700이면 옵션 붙이면 이제 5,000이 넘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포도 아니고 이게 은평구에 5천만 원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이고 무서워요. 제일 그나마 나은 대안은 현재 시점에서 안착하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가. 근데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의사결정들을 신축에서 많이 이뤄지는 이유도 우리가 도심지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한다 합니다만 이 분담금 이슈에 또 이제 엮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은 안정이 되고 더 이상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다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이제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맞아요. 남았는데 지금 뭐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쉽게 뒤집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뭐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은데 토지거래가 빅텐트가 있잖아요. 빅텐트. 될까? 뭐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가정입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면 또 우리 초미의 관심사 2025년 상반기에 핫 이슈가 토지거래가였단 말이에요. 풀어줄까요? 9월 30일 물론 서울시의 뭐 주관이긴 합니다만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가고요. 예, 안 풀어줍니다. 그건 정권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너무 안 풀어준다. 어떤 정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예, 그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서 문제가 됐던 뭐라 그러나 트라우마? 그죠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 그게 너무 강해서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이 상징성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가 상수가 되는 거죠.
규제가 상수가 된다. 예. 아, 이 동네는 원래 이래. 뭐 이런 결국 겁니다. 허들만 높아지는 약간 이 불편함을 동네는 줄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아무나 못 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답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 풀리기 힘들 것 같아.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재지형 이후에 강남시장 분위기와 분양가 그리고 또 차기 정부에서 과연 풀어줄까까지 살펴봤는데 이거 쉽지 않겠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와도 풀리기 쉽지 않은 강남 지역 이야기로 자, 일부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